안녕하십니까, 강뷰 작가입니다. 오늘은 3장 PPT 트레이닝 6번째 PPT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3장의 마지막이자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 오셨다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해 주십시오. 오늘은 PPT 작업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6. PPT 작업할 때 주의사항. PPT 작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원신, 원킬. 한 장의 화면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가 없는 화면이면 PPT에서 빠져야 하고, 여러 포인트가 있는 화면이면 여러 장으로 화면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내용이 너무 적어서 휑한데요. 그럼 크게 넣으십시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이상이거나 포인트가 없는 화면은 죽은 화면입니다. 절대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포인트를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좀 화면에 빽빽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PPT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서 그런 겁니다. PPT는 프레젠테이션의 도구입니다. 화면에 내용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프리젠터가 내레이션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채우면 됩니다. 화면에 내용이 빽빽하면 프리젠터가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복잡하고 빽빽한 화면보다 시원스러운 큼지막한 화면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신, 원킬 디자인은 PPT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사항입니다. 이 당연한 기본사항을 안 지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표나 그래프를 넣을 때 한 개의 표나 그래프만 넣으면 다른 화면이 너무 휑하니까 빽빽하게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화면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봐야 될 표, 봐야 될 그래프, 봐야 될 내용 하나씩만 넣으시면 됩니다. 장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빽빽하게 채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PPT는 프레젠테이션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정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크게 넣으셔야 합니다. 학술 자료나 공무원 발표 자료 이런 거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원신, 원킬 원칙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는 순간 힘이 떨어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이상해요. 휑해 보이니까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만 넣어보세요. 하나만 넣어서 PPT를 해보면 관객이 느끼는 힘의 강도가 다릅니다. 장수 제한이 없는 브리핑이라면 PPT에 원신, 원킬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2. 페이지 장수 제한, 발표 시간 제한. PPT 작성 시 규정사항으로 페이지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20장이나 30장으로 제한되어 내용을 다 담기에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에 제한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대부분 시간 제한도 같이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것과 설명해야만 하는 것을 정하고 제한된 설명 시간을 고려할 때 정말 페이지가 부족한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해보면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시간 대비 페이지가 부족하다면 화면 없이 내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내레이션으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페이지가 부족하다면 한 장을 분할해서 2장의 내용을 넣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정확하게 분할된 느낌을 담아서 레이아웃해야 합니다. 원신, 원킬을 하려고 보니 장수 제한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수 제한이 있는 브리핑은 10분, 20분 이렇게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장수가 모자라다 그러면 화면을 양쪽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분할했을 때 확실하게 장이 나눠진 느낌을 넣어서 분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분들이 한 장 반쪽 부분에 집중했다가 다시 다른 반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장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장수가 모자라서 다 넣을 수 없다. 빽빽하게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내레이션으로만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젠터가 역량이 뛰어나다면 굳이 화면으로 초점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젠터의 나레이션과 프리젠터에게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씬 원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서 배웠던 크세 강세 꼭 명심해 주십시오. 3. PPT 배경 색상. PPT 배경 색상을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PPT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PPT 배경을 선택할 때 어두운 색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PPT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선택할까요? 빔 프로젝터로 봤을 때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련되고 미술적으로 뛰어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탕 색상을 어둡게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PPT를 만들기 제일 쉽습니다. 설마 진짜 사실입니다. 옷을 코디네이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기로 했다면 넥타이나 셔츠 정도만 신경 쓰면 되니까 코디가 너무 쉽게 됩니다. 대충 해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밝은색 캐주얼을 입는다고 하면 어울리는 배색의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코디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코디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촌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만들기 쉽기 때문에 밝은 색이 아닌 어두운 색 배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PPT 바탕색은 어두운 색이 좋을까요? 밝은 색이 좋을까요? 정답은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 배경의 PPT가 일반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냥 PPT만 놓고 비교해보면 어두운 색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프리젠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어두운 배경의 PPT는 프리젠터에게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프리젠터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런 어두운 이미지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밝은 색은 프리젠터에게 후광 효과를 줍니다. 프리젠터 뒤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밝은 바탕색 PPT와 어두운 바탕색 PPT로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보면 밝은색 바탕이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시간, 디자이너의 역량, 프리젠터의 능력 등 여러 가지 조합 시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젠터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은 밝은 바탕색의 PPT입니다. 프리젠터와 PPT가 함께 보이는 경우라면 PPT 바탕색의 후광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프리젠터의 모습 뒤로 밝은색의 조명과 검은색의 조명을 비춰보면 밝은 색이 프리젠터에게 훨씬 좋은 느낌을 줍니다. 빔 프로젝트의 원리는 조명입니다. 조명은 결론적으로 빛입니다. 빛은 밝은 색이 잘 어울립니다. 모니터에서 볼 때보다 빔 프로젝터로 볼 때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빔 프로젝트에서 어두운 색 배경으로 제대로 세련된 PPT를 만드는 것은 밝은 색 배경을 써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두운 색 배경은 그냥 만들기는 쉽지만 제대로 잘 만들기는 어렵고 현장에서의 효과도 밝은 색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밝은 색 바탕은 프리젠터에게 후광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PPT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밝은 것이 좋으냐, 어두운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밝은 색으로 디자인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두운 배경을 썼다면 배경이 잘 안 보이도록 밝은 색을 집중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인데 특히 프리젠터가 PPT 화면과 같이 노출되는 작은 공간에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경우라면 PPT의 배경 색깔은 밝은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리나 CM 발표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밝은 색으로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자가 PPT에 딱 옆에 붙어 서서 발표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보고 나면 그 프리젠터에 후광 효과가 생깁니다. 어두웠을 경우에는 엄청 칙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두운 색을 썼을 경우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프리젠터가 정말 뛰어나서 이런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뛰어난 프리젠터라면 어두운 색 배경을 깔아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밝은 색 배경을 깔아서 자기가 돋보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도 불을 끄지 않는다면 역시 조명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운 색 배경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LCD 화면과 OLED 화면을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빛을 껐을 때 어두운 색은 확 도드라져 보이지만 빛이 들어갔을 때는 어두운 색이 어두운 색으로 잘 안 보입니다. 위험 리스크, 기타 등등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어두운 색으로 디자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밝은 색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도 덜고 효과도 뛰어나며 프리젠터를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모니터에서 PPT만 본다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승률이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퍼포먼스 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디자인하십시오. 그냥 나는 PPT 화면이 무조건 밝은 색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밝은 느낌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불러서 우리는 밝은색 배경을 바탕으로 밝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디자이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검은색 배경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잘 퍼포먼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PPT가 어떤 느낌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탕색도 마찬가지고 바탕색을 어둡게 쓰고서도 밝게 만들 수 있죠. 안에 내용물을 꽉 채워서. 이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광 효과가 생길 만큼 밝은 PPT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경쾌하고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4. 애니메이션 과다 사용 금지. PPT 화면에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쓰면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흔히 애니메이션 과다에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젠터의 내레이션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PPT 화면이 마치 동영상처럼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면 너무 좋겠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과다 사용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 편의 영화처럼 너무 재미있게 잘 봤는데 정작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현란한 액션 영화를 본 것처럼 신나게 때려 부쉈는데 전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PPT 애니메이션 효과는 만들기도 어렵고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적용된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힘들게 잔뜩 만들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인공조미료 같은 겁니다. 조금만 넣어서 맛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써야지 좋다고 마구 넣으면 맛을 망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필요한 것만 넣고 불필요한 것은 빼야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넣었던 애니메이션의 효과나 방법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빼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조금씩 넣다 보면 어느새 과다 사용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없어도 된다,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넣는다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젠터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인공 조미료입니다. 필요한 만큼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애니메이션 효과에 제한이 없을 때, 그리고 시간도 많을 때 애니메이션을 무리해서 많이 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애니메이션이 안 맞아서 수정할 때 그 애니메이션을 다 뜯어서 일일이 고치고
다시 또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작 발표에 임박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걸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강조되는 부분에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현란한 애니메이션 효과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 나는 진짜 한두 개만 쓸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PPT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찾아서 몇 개를 넣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표 하나에 애니메이션이 수두룩하게 들어가면 수정할 때 정말 고생합니다. 시간이 안 맞거나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거를 수정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또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인공조미료다. 한 꼬집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PPT를 너무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은 프레젠테이션 퍼포먼스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용 PPT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 3T 타임, 타이밍, 템포. 타임 짧은 초고에서 제한 시간까지 늘려라. PPT 초고를 만들 때 제한 시간을 넘겨서 내용과 화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0분 프레젠테이션에서 15분의 내용과 화면을 만들고서 나중에 10분으로 줄이는 식으로 작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발표 시간과 분량을 줄이면 말하는 내용도 줄고 효과도 함께 줄어듭니다. 문제는 강조와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작업자들이 여러 번 PPT를 퇴고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빼버렸는데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작업은 비효율적이고 비전략적이며 비생산적입니다. 처음부터 10분 프레젠테이션이면 꼭 말해야 하는 내용 5분을 설정하고 퇴고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내용과 효과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15분을 10분으로 줄인 PPT와 5분을 10분으로 늘린 PPT는 똑같은 10분짜리 PPT이지만 내용과 효과 면에서는 확연히 다릅니다. 짧은 PPT를 늘린 것이 훨씬 강조가 잘 되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긴 PPT를 줄인 것은 핵심을 짚기 어렵고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작업 과정도 길게 만들었다가 줄이는 것이 짧게 만들어서 늘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 체중을 줄이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략적인 내용만으로 초고를 발표 시간보다 짧게 만들고 퇴고하면서 내용과 시간을 늘리는 효과적인 작업 방식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보고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고는 무조건 원래 분량보다 적어야 합니다. 절반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과 전술이죠. 전략과 전술을 먼저 세워서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드러나는 초고를 5분 내지 절반의 시간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퇴고하면서 이 시간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10분짜리 PT를 하는데 20분짜리 초고를 만들어서 10분으로 줄이는 과정으로 하시면 정말 고생합니다. 20분을 10분으로 줄이면 그 과정 중에 몇 번을 읽어서 시간 체크를 해야 됩니까?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5분짜리 초고를 만들어 놓으면 좀 늘린 다음에 시간 재서 8분이다. 그러면 조금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점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0분짜리 PPT를 10분으로 줄이려면 야금야금 줄여나가다 보면 몇 번을 읽어서 10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엄청 힘든 과정입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미련하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초고는 무조건 발표 시간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타이밍, 어느 순간에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기술입니다.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관객의 생각을 한 번의 시도로 바꾸거나 한 번의 호소로 크게 호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 방에, 딱 한 방에 쉽게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방은 절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적당한 때에 최적의 횟수로 합리적인 설득이 지속될 때 호감을 얻고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제가 나오는 두 가지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초반부터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초반에 치고 나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핵심 내용을 설득하고 각인하는 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항상 전략적으로 잘 설정해야 합니다. 언제 얘기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때가 중요하죠. 적당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빵 때렸습니다. 그리고 PPT는 20분이나 10분을 해야 되니까 쭉 하겠죠. 그 사이에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는 내용이 또 안 나오면 그 전략과 전술을 잊혀지겠죠.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긴장할 때쯤이면 클라이막스에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전략과 전술이 수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해서 타이밍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템포,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템포를 조절해야 합니다. 영화나 연극에 기승전결의 서사가 있는 것처럼 PPT도 완급을 조절하는 이완과 긴장을 통해서 감동을 만들어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강강으로 구성하거나 전전전으로 구성하면 관객은 지치게 됩니다. 계속 강하게 말하는 것은 계속 약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강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템포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템포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관객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4가지가 넘어가는 너무 많은 강조점은 오히려 산만해지고 쇠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4가지 정도의 강조점을 가지고 적당한 템포로 완급을 조절하며 강약의 변주를 통해서 설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발표자의 입장이 아닌 처음 듣고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 전략과 내용을 정하고 3T, 즉 타이밍, 템포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발표하실 때 완급을 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읽었다가 느리게 읽고 조였다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완급을 줘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또 긴장감을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3T, 타이밍, 템포 이 3가지를 지켜서 작업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PPT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꼭 숙지하셔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워야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원신 원킬 원칙을 지켜라. 한 화면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넣어야 한다. 2. 페이지나 장수 제한에 연연하지 마라. 주어진 시간은 제한된 페이지보다 더 적다. 필요한 것만 넣어도 시간은 부족하고 페이지 수는 많다. 3. PPT 배경 색상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좋다. 밝은색 바탕은 빔 프로젝터의 후광 효과로 프레젠터의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 빔 프로젝터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더 효과적이다. 4. 애니메이션 과다 사용은 절대 금지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인공조미료처럼 살짝 넣어야 한다. 많이 넣으면 애니메이션 수정은 어렵고 가독성은 떨어진다. 5. 3T 타이밍, 템포를 기억하라. 초고는 규정 시간의 절반으로 작성한 후 수정하며 늘려나간다. 주어진 시간보다 초고를 길게 만들고 줄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최적의 순간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적당한 순간마다 핵심이 여러 번 반복돼야 한다. 지금까지 PPT 작성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작업하시면 작업이 어렵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발표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3장 PPT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한 권의 강비조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컨텐츠의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그때그때 올라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책을 읽고 방송을 본다고 해서 실력이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력을 향상하시려면 직접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기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연습하지 않으시면 실력은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꼭 연습을 해주십시오. 또한 방송을 보시면서 교재를 가지고 꾸준히 따라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 강의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연습하시면서 하셔도. 그러니까 충분히 스스로 훈련하시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펜 훈련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는 빨간펜을 물고서 꾸준히 발음이 잘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책을 한 번 읽으시면 장족의 발전을 하고요. 2번, 3번 읽으시면 또 여러분이 만족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생기고 키도 작고 형편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목소리, 좋은 발표 테크닉을 통해서 훌륭한 프레젠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프레젠터로서의 역량을 갖춰주십시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댓글까지 수업하시다가 어려웠던 점, 이해 안 가는 점,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